반갑습니다. 엣지입니다. 앞서 K8 하이브리드 실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주행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질 수 있어서 영상 하단 게시글 내용에 보시면 각 주제별로 타임라인이 있으니 원하시는 부분은 타임라인을 클릭하셔 원하시는 부분을 들을 수 있게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K8 포지션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 저렴하다는 의미에서 보급형, 그리고 E 세그먼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F 세그먼트, 흔히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죠. K9, G90, S클래스급을 의미하고, E 세그먼트는 K8, 그랜저,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가 있는데 값이 저렴하다는 의미에서 보급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차량 내부의 크기를 좌우하는 휠 베이스는 289cm, 그랜저는 288, K7은 285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휠 베이스만 봐도 K7이 K8보다 4cm 더 길다는 것이 눈에 띄죠. K9은 310cm라는 것을 참고했을 때 K8이라는 차량은 K7과 K9의 중간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입니다. 그랜저와 K7은 각 2400cc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려 있는 반면 K8은 1600cc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려 있습니다. K8은 전기 모터 합산 230마력, 35.7토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랜저와 K7에 들어가는 엔진은 출력이 합산 210마력, 20.9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배기량은 K8이 훨씬 낮은데 출력과 토크가 훨씬 더 높죠. 자, 그 이유는 1.6 엔진에 터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투싼, 스포티지 등 1.6 터보 엔진의 180마력 엔진과 50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위 출력 재원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1.6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하게 NVH 면에서 조용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특히 가솔린 엔진이 3000rpm 이상 넘어가 버리면 카랑카랑한 엔진이 실내로 들어오고 4000rpm이 넘어가면 스티어링 휠로부터 진동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접 운전해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4기통 1.6 터보 엔진의 카랑한 엔진 소리는 마치 출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과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체감하는 출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속, 중속, 심지어 150이 넘어가는 초고속에서도 쥐어짜내준다? 네, 이런 느낌으로 초고속에서도 꾸준히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140km가 넘어가면서도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진동은 여타 대형차처럼 잘 걸러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출력면에서는 절대 여타 대형 차량들에게 뒤지지 않으며 급가속이 아닌 이상 일상 영역에서만 RPM을 사용하신다면 고RPM에서 들리는 카랑한 엔진 소리는 잘 들을 수 없어서 엔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지금의 그랜저, K7, G80 등 대형차의 승차감이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도 위 차종들을 며칠 동안 타보시면은 어느 속도 영역대에서 어느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저속에서 요철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넘겨주는지, 고속도로 즉 고속 영역에서 저속 영역 못지않은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미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K8은 저속 영역대에서 정말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현대 차량들은 딱딱함보다 한 단계 아래인 탄탄한 모습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탄탄함과 부드러움 사이의 영역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8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탄탄한 안정감과 불규칙한 노면들을 부드럽게 넘겨주는 서스펜션은 정말 그 감탄 자체였습니다. 심한 말로 현대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G80보다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선을 넘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고속 영역에서는 부드러움보다는 탄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은 자칫하면 승차자들의 멀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세팅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승차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속에서는 확실히 단점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위에서 언급드린 엔진입니다. 우리 K8에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소음 방지 대책을 잘 마련하였으나 다운사이징의 엔진, 즉 속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엔진이 고회전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칼한 엔진음이 실내로 들어와서 승차감을 일부 해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사실 때 그 엔진의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수하고 구매하셔야겠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냐는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요새 나오는 현대기아 차량들은 셰시, 즉 뼈대가 튼튼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대가 갈수록 자동차의 롤과 피칭이 많이 줄어들고 TCS나 ESC 같은 차량을 영민하게 컨트롤해주는 기능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계 성능이 높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타이어만 좀 더 좋은 타이어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스포티한 드라이빙, 즉 경쾌한 코너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달리기 성능보다는 컴포트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조금 언급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회생제동과 겸직한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보니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초반 담력이 센 편이어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타셔야 편안한 드라이빙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초반 담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브레이크를 중간까지 밟아도 그 초반 담력의 브레이크 성능과 똑같아서 조금 담력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스포티한 드라이빙에서 풀브레이킹은 절대로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은 대형차라는 것을 잊게 해주었지만 브레이킹에서는 이 차는 대형차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급제동할 상황이 생긴다면 반응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반응하셔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동이 많이 밀린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비입니다. 공인연비는 17.1km/L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내에서는 17.2km, 고속도로에서는 16.9km 연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유로를 같이 타고 연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할게요. 제가 리뷰하면서 이제 탔던 주행거리들이 지금 405km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연비를 보시면 19.7km/L가 나오는데요. 임진각 주차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대부분이 자유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여기 타임랩스를 켜고 쭉 과정을 녹화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 자유로 규정 속도인 90km로 맞춰서 가고 90km를 넘지 않은 선에서 제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자, 주행 정보를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 트립을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연비가 19.7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쭉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어요. 안 쓴 거리가 한 6km 내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90km로 정속 주행했을 때 이제 19.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아까 출발했을 때는 2도에서 3도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긴 0도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올 때 에어컨 상태는 22도로 1단만 틀고 왔고, 열선이나 스티어링 휠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비랑 이제 관련된 자료가 하나, 바로 이 배터리죠.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비도 이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90km가 이 정도면은 80km는 아마 20km는 거뜬히 넘길 것이고,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아마 이 비슷한 값에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장거리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이제 제가 연비를 보니까 지금 19.7이죠. 지금 복합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똑같이 19.7이 나오고 있어요. 이 19.7이라는 값은 제가 리뷰를 하면서 1시간 정도 공회전을 해둔 값이랑, 그 다음에 시내를 한 20% 정도 주행을 했고 나머지는 다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고속도로도 한 10%는 이제 정체 때문에 좀 막혔으니까 대략적으로 연비를 계산해 봤을 때 복합 연비보다 좀 더 잘 나온다. 그런데 도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속도 영역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K8 하이브리드는 생각외로 잘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운사이징 엔진의 단점, 하이브리드 차량의 브레이킹 느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 완벽한 차량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즉 그랜저와 K8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를 고를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K8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성능면으로는 두 차량이 비슷하지만 디자인면으로도 그랜저보다는 저는 K8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재원에서도 살펴보았겠지만 조금 더 내부를 큰 공간을 선택하고 싶다는 분들이라면은 그랜저보다는 K8을 선택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K8 하이브리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이빨을 숨기면 온화하지만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무서운 이미지로 변한 듯한 차량, 소나타 N라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른 편집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